세상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열정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정을 찾지 마세요. 당신이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비결입니다. 삶을 즐기세요. 직장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자유도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진심으로 즐기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마이클 싱어는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도 그 경험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느끼는 방법에 대해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다시 흐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오해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깊이도 다릅니다. 표면만 보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괜찮게 해줘. 내 옆에 와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고 영감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 괜찮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지고 싶어.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나아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기운이 나기도 하고 어쩌면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감을 받는 것과 사랑을 느끼는 건 어떻게 다를까요? 영감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해보고 싶어지고 내 안에서 에너지, 열정, 그리고 생기가 흐르는 걸 느끼죠. 그런데 사랑은 그 모든 걸 넘어 가슴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사랑을 느끼면 내면은 무언가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이 들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뜨고 벅차오르며 누군가와 혹은 어떤 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대상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일 수도 있고 꽃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에너지가 흐른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뭔가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 가슴에서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에 붙인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건 영감이나 열정과는 또 다른 감정입니다. 사랑은 아주 특별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마음을 통해 올라오고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랑은 영감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진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흔치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 정도죠. 나는 그 감정을 좋아해. 그 감정은 내 마음에서 올라와. 그리고 그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생겨나. 이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사랑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도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좋아하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 자체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소유욕으로 바뀌기도 하죠.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불안, 집착, 기대, 통제 등 온갖 에너지들이 생겨납니다. 이건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사랑을 느껴. 그러니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줘.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는데도 더 이상 사랑도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 헤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움직였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계속 함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느끼죠.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관계로 옮겨갑니다.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도 하죠. 그 모든 움직임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은 기분이 괜찮네. 라고 알아차리죠. 하지만 내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내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니까 꼭 필요한 존재야.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어떻게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조종하고 설득하고 때론 통제하려 하죠. 계속해서 그 감정을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붙잡았던 감정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여러분의 필요가 섞여 있죠. 에너지는 올라왔지만 그 중심에는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함정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해방자가 될 수도 있다. 사랑이 함정이 될지 해방자가 될지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욕구와 필요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사랑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순간 내 안에서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죠. 그 느낌은 분명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감정도 달라지죠. 기분이 좋을 땐 가슴이 벅차고 설렘이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에너지 수준에서 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를 흥분시켰어. 지금 기분이 좋아.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처럼 계속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열려서 자유롭게 흐를 수도 있고 닫혀서 막혀 있을 수도 있죠. 마음속에 밝음이 흐를 수도 있고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의 에너지가 어떤 때는 열리고 어떤 때는 막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해줄 대상이나 상황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살 것 같아. 어딘가 멀리 떠나야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내 안의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밝고 가벼운 감정이 올라오고 마음이 열리죠. 또 어떤 날은 그 에너지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무겁고 어두운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죠. 이처럼 내면의 에너지는 위로 흐르거나 아래로 흐릅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이해하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분 좋게 해줄 무언가를 밖에서 찾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진짜 사랑을 느끼긴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은 누군가가 필요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는 언제 흐르고 언제 막히는 걸까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여러분 내면에 존재합니다.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날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내 안의 에너지 흐름을 스스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흐름을 막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엄하게 대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동생에게는 다정하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걸 봤죠. 그 순간 질투가 올라오고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마음속엔 나는 덜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이 자리 잡겠죠. 그럼 그 감정들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마음속 어딘가에 저장돼 있습니다. 5살, 10살, 시간이 흘러 대학도 가고 결혼도 했죠. 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 그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 그 불편함, 그때 느꼈던 상처까지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작은 자극 하나만으로도 그때의 감정은 순식간에 다시 떠오르죠. 여러분이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불쑥 올라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죠.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을 때, 오래된 사진을 우연히 봤을 때도 그렇죠.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그건 그 순간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뭐 때문일까요? 지금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의도해서 만든 감정도 아니에요. 그건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그때 쌓아두었던 상처들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 여러분과 에너지 흐름 사이에 장벽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햇볕은 언제나 밖에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내리면 들어오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햇볕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장벽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에도 블라인드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감정을 막고 에너지를 막고
삶의 밝은 부분까지 가려버리죠. 의식과 에너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건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내면이 막혀 있으면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찾아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반대로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은 피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햄스터가 바퀴 위를 끝없이 달리는 것과 같아요. 계속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게 내 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몇 년 동안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겉모습을 바꾸고 드디어 나를 찾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근본부터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 그 관계가 마치 내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설렘 때문입니다. 상대의 에너지, 처음 시작할 때의 기대감 등 이런 것들이 잠시 동안 여러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은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니까요. 절교한 친구도 떠오르지 않고 전 남편의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나마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이 예전의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초반은 참 아름답습니다. 설렘도 크고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허니문 단계라고 부르죠. 허니문 단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설렘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자체가 오래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설렘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어린 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관계야. 우린 이제 친구 같아. 물론 친구 같은 관계도 참 소중합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편안함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에너지, 마음을 뛰게 했던 사랑의 에너지는 항상 존재할 수 있고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외부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세차, 휴가 같은 것들에 시선을 돌립니다. 의식을 지금의 나가 아닌 외부의 무언가로 돌리죠.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열리고 에너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그 문제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교한 친구와의 관계, 전남편과의 갈등, 어릴 적 부모님과의 기억, 그 문제들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가 잠시 그 기억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주의가 잠시 다른 곳을 향한 겁니다.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주의가 잠깐 옮겨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해봅시다. 처음 영화관에 들어갈 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오니 기분이 괜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화가 여러분을 자신으로부터 잠시 떨어뜨려줬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집중하는 동안 여러분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과 혼란으로부터 의식이 잠시 벗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오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산만함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만약 어떤 영화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루했어. 하나도 재미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영화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땐 와, 내가 원하던 일이야. 매일 도전이 되고 동료들도 너무 좋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도 변하죠. 동료가 바뀌고 새로운 상사가 오고 원치 않던 상황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처음엔 그렇게 반짝였던 직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열정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열정을 찾지 마세요. 당신이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비결입니다. 삶을 즐기세요. 직장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지금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자유도 사랑하세요. 구직 중이라면 그 시간을 사랑하고 오래된 차든 새 차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진심으로 즐기기를 바랍니다. 단, 그 행복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은 잘 통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이나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에너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기운이 넘치고, 사랑이 느껴지고, 열정이 솟고, 영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는 건 그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에 문제를 덮어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흐리면 햇볕이 보이지 않듯 우리도 감정이라는 구름, 과거의 기억이라는 먼지를 마음 위에 덮어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항상 존재하듯 에너지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겪은 불편한 상황들, 상처받았던 일들을 마음 깊숙이 밀어넣어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그 쓰레기가 뭔지 이제 알고 계시죠? 바로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을 밀어냅니다.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밀어냅니다. 바로 그 행동, 감정을 밀어내는 그때가 여러분의 에너지 흐름을 막는 순간입니다.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만이 그 흐름을 막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미묘한 감정 하나도 에너지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옵니다. 그리고 인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라고 생각하죠. 작지만 분명한 불편함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사를 안 받아줘? 다음엔 나도 인사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면 밀어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죠. 누군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술을 배운 적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팔을 올려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거나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려 하죠. 그래서 그 감정의 불편을 밀어내거나 억누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밀어내면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해방되지 않고 그 감정은 여러분 안 어딘가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다 잊은 것 같아도 그 감정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죠. 무엇보다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그 감정을 막아내는데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개를 무서워한다고 해봅시다. 집에 가는 길목에 이웃집 큰 개가 있습니다. 물지는 않지만 보기만 해도 무섭죠. 어느 날 그 길을 지나려 할 때 여러 마리의 큰 개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개들이 바로 옆을 지나가게 두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뭇가지를 들거나 소리를 지르며 개들을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럼 개들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당장은 덜 불편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길로 집에 가야 하고 개들도 그 길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매번 개를 피하려고 돌아가거나 또다시 막대기를 들어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제 삶의 중심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개를 피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불편함을 피하는데 온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개들이 여러분을 그냥 지나가도록 두면 그 순간은 끝났을 겁니다. 잠깐 쫓거나 피하면 그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감정도 똑같습니다. 감정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그 순간을 불편하다고 밀어내면 그 감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감정을 피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이 다가올 때 그걸 견디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잠시 감내할 수 있다면 감정은 여러분을 지나쳐갈 것이고 그 일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 일이 끝나길 바라지 않나요? 계속해서 감정을 쫓아내며 사는 삶 정말 지치잖아요. 언젠가는 막대기조차 다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정말 작은 불편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개를 쫓듯 그 감정을 밀어냅니다. 우리 안에는 의지도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든 밀어내죠.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감정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게 지나가도록 그저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 감정을 없애보려 애쓰고 어떻게든 다뤄보려 하는 건 막대기를 던져 개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잠시 나아진 듯해도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그 감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를 성장기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남아 감정을 막는 바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때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을 통과하며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었죠. 세상이 들어오고 그 감정이 여러분 안을 지나가듯 흘러갔어야 했습니다. 이건 성장하고 더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싸웠던 일이 샤워할 때, 운전할 때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죠.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밖에서 끝난 일이라면 안에서도 끝나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놓는지를 배우지 않았죠. 대신 그 반대인 참는 법, 싸우는 법, 복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사랑의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뭔지 아는 것과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막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되돌릴 수 있는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흐름을 막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걸 놓지 않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면에 강력 접착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그 감정을 마음 한켠에 밀어두고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기억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떠오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죠. 물론 그때는 정말 큰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아닌 상황이 그때의 감정 때문에 또다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여러분의 생일인데 비가 옵니다. 생일에 비가 오는 건 그 자체로 큰일은 아니죠. 비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6살 때 야외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고 해봅시다. 파티는 엉망이 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고 여러분은 울면서 그 날을 기억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36살입니다. 다시 생일이 다가오고 하늘에 구름이 조금만 껴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참 이상하죠.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때의 감정이 저장되어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부정적인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여 있다면 일상 속 평범한 일에도 예전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감정이 툭 하고 올라오죠. 감정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한 건 그 감정에 더 예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격이 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에 대한 이유가 되죠. 그렇게 여러분은 스스로 저항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마음속에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하고 있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사랑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에너지가 충분히 열렸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네 번째 차크라, 즉 에너지가 가슴에 도달하면 사랑을 느낍니다. 그 에너지가 가슴을 통과할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샥티, 기,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면의 에너지가 아래쪽으로부터 올라와 마음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에너지가 가슴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까요? 외부 상황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익숙한 감정 패턴을 건드리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흰 넥타이를 맨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좋아하는 영화 속 주인공이 흰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 그때부터 흰 넥타이를 맨 사람을 꿈꾸게 된 거죠. 그리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마침 상대가 하얀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과 그 사람 모습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결이 생긴 거죠. 물론 부정적인 방식으로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 아무 일도 아닌 상황에서 마음이 다치죠.
이처럼 좋은 경험은 다시 반복되길 바래서 나쁜 경험은 겪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에 저장해 둡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저장해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패턴들, 이걸 삼스카라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의 관계를 과거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게 됩니다. 계속 조정하고 통제하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신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게 만들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건 상대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상대가 사랑해 라고 말해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죠. 상대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건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지 그 사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아니니까요. 진짜 사랑은 조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런 사랑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 무슨 실수를 해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관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오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대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관계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조건이 사라졌을 때 드물지만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는 가슴으로 흘러나가죠. 조건 없이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그 사랑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던 어떤 기억이나 기준과 상대의 행동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독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상대의 분위기, 옷차림, 말투, 행동까지 여러분 안에 저장되었던 좋았던 경험과 일치해야 마음이 열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에 대해 몰랐던 과거를 듣게 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이 마음에 걸리죠. 그게 몇 년 전 일이라고 해도 사랑이 식고 서서히 마음이 닫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에너지가 마음까지 도달하려면 그 전에 세 번째 차크라를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차크라는 판단, 자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 마음이 닫히고 에너지도 멈춰버리죠. 혹시라도 억지로 올라간다 해도 그 상태에서는 삶이 온전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딱 맞아야만 사랑이 생긴다고 느끼는 상태, 그게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져야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은 자주 오지 않고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를 조금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판단과 자아가 머무는 세 번째 차크라를 통과해야 사랑을 느끼는 곳에 도달하니깐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스승들이 가르쳐온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사랑에는 규칙이 없다. 사랑은 외부 상황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사랑은 스스로에게 주고, 사랑은 스스로로부터 받는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걸 존중하고 그 감정에 헌신하세요. 저는 누군가에게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걸 해주고 저렇게 행동해준다면 나도 너에게 헌신할게. 그런데 상대가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반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난 바보가 아니야. 이젠 나를 지켜야겠어. 이건 여전히 세 번째 차크라, 즉 자아가 조건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이 감정이 참 좋아. 이 느낌이 나를 기운나게 하고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줘. 사랑은 그렇게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가질 수 있지만 사랑은 없다. 사랑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없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답이 떠오를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서 느껴졌던 그 에너지였다는 걸요. 사랑은 사랑을 사랑합니다. 영혼은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 에너지는 참 아름답습니다. 마음을 끌어올리고 존재를 맑게 씻어주는 순수한 감정의 흐름이죠. 여러분 안의 사랑은 누구도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죠. 상대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 관계가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랑은 그런 조건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가 행동할 때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자체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항상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처음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바로 연주할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우리는 피아노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배워야 합니다. 영성은 크고 깊은 무언가를 배우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정리해보자면 사랑은 에너지가 네 번째 차크라, 즉 마음의 중심을 통해 흐를 때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에너지가 마음을 통해 흐르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스스로 만든 기준과 틀이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맞을 때만 사랑이 흐르고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그 흐름은 멈춰버립니다. 바로 세 번째 차크라, 자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습관을 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맺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고 내면의 작업입니다. 내면의 작업이라고 해서 꼭 명상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명상은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을 말해도 좋고 사랑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그저 사랑을 느끼고 싶은 바람이 있는 거니까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르려면 그걸 막고 있는 감정의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장벽을 하나씩 풀어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더 깊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사랑이 가득 쏟아지는 걸 느끼게 되죠. 하지만 사실 새들은 항상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려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어 새들의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나 자신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을 다시 느끼기 위한 해결책도 나에게 있다.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쌓인 걸 풀어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막지 않도록 이 에너지를 절대 놓지 않겠다. 이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쌓인 감정의 차단을 어떻게 풀 것인가. 두 번째는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 흐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먼저 차단을 푼다는 건 이런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싸우지 않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그 감정을 굳이 분석하거나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왜 이런 감정이 또 올라오지? 라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그 감정과 싸우는 게임에 빠져들게 되니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죠. 매 순간, 매일같이 세상은 여러분 앞에 수많은 상황들을 펼쳐놓습니다. 어떤 건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작은 일들에도 쉽게 흔들리죠. 앞차가 너무 느리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순간에 그냥 함께 머물러 보세요. 저는 내 안에서 어떤 것도 내 사랑을 맡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 왜 앞차 운전자의 행동 하나에 내 사랑을 넘겨줘야 할까요? 왜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내 안에 사랑이 줄어들어야 할까요? 왜 그런 사소한 일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는 사랑을 멈추게 둬야 할까요? 제 삶의 의미는 비 오는 날씨도 아니고 누군가의 옷차림도 아닙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건 마음을 열고 영감을 받고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바라는 많은 일들도 사랑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 말 속엔 나는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승진하고 싶다. 내 사무실을 갖고 싶다. 내 자신을 좀 더 괜찮게 느끼고 싶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을 받고 싶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그 과정을 통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에너지가 흐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탁 닫히는 순간이 있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 더 이상 그 사람과는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을 닫을 만큼 충분히 나쁜 일이라고 판단하고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에게만 닫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마음을 닫으면 모든 방향으로 흐르던 에너지가 멈춰버립니다. 이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갈래로 연결된 호스가 있어도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줄기는 멈춥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해도 사랑은 마음을 닫는 순간 누구에게도 흐르지 않죠. 나 자신에게도 흐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닫히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했을 때 딱히 큰일도 아닌데 내 마음이 딱 하고 닫힌 적 있으셨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랑을 느끼고 싶지 않아. 웃기지만 사실입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건 그 순간 내 안의 사랑이 멈추는 겁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흐르지 않죠.
그럼 대부분은 바깥에서 무언가가 나를 열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누군가가 나를 열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왜 다쳤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이야기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랑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오래 쌓인 것을 놓아야 새로운 에너지가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놓지 않으면 계속 막힌 채 머물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짐을 쌓는 걸 멈추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싶다면, 사랑을 느끼며 살고 싶다면,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그걸 피하거나 밀어내기보다는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날씨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때, 앞차가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운전할 때, 누군가 인사를 안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사소한지 아시죠? 정말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랑을 포기합니다. 왜 사소한 일에 사랑을 포기하시나요?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길 모퉁이에 서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면 제가 1,000원을 줄게요. 여러분은 그 거래를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 온대. 그러니까 사랑은 잠깐 접어둘래. 앞차가 느려. 짜증나니까 사랑은 밀어둘래. 상대가 날 싫어하나 봐. 그래서 사랑을 닫을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내 마음과 사랑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사소한 일에 포기할 만한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원하면 방법은 스스로 찾아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싶다면,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방식들도 있습니다. 요가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예를 들어 여러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앞차가 느리게 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의 평온함이 사라지는 것 같죠? 그 순간 감정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렇다고 행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죠. 순간 올라온 불편한 감정에 마음을 내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느리게 하지? 이게 바로 자아의 소리입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면 자아는 계속 이유를 찾고 불만을 키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자아가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보자.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런 태도가 익숙해집니다. 그럼 누군가가 느리게 운전하고 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든 그건 내 사랑과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이죠. 나는 사랑이다. 바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짜증나는 마음에 머물지 마세요. 좋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세요. 효과가 있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분명 성장의 기회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기분이 맑고 에너지가 밝게 떠오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사랑을 내 삶의 목적이자 의미로 삼겠다. 언제나 사랑을 느끼고 항상 영감을 품고 살겠다. 언젠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강력한 기술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건 지나갑니다. 너무 많은 걸 마음속에 쌓아두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걸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그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어디선가 개가 여러분에게 달려온다면 두려움이 올라오겠죠.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다루는 것,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피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면 그 감정은 곧 지나갑니다. 하지만 피하고 또 피하면 그 감정은 끝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두려움이 불편하지만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몸을 긴장시키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아, 이건 그냥 감정이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몸에 힘을 빼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물론 어릴 적 개에게 물렸던 기억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더 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개가 여러분을 문 건 아니고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때의 기억을 현재의 삶까지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몸에 힘을 빼고 그 에너지가 그냥 지나가도록 두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올라왔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억에서 시작된 건지,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건지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느껴지시나요? 아마 머리 위나 발끝을 가리키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감정은 몸 어딘가에서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랑이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느껴지는 자리가 있죠.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 몸에 힘을 빼고 그 감정을 느끼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올라와서 나를 내 중심에서 끌어내리려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두는 거죠. 명상은 바로 그런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중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잃었어 라고 말하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잃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중심에서 감정을 느끼다가 그 감정에 휘말린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분노가 되었고 질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에 빠져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그 에너지에 휘말린 겁니다. 감정을 바라보고 있었던 중심, 그 의식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외우며 연습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연습들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이죠. 요가 수업에서 몸을 긴장시키는 동작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그 자세에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죠. 힘드니까 그만두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긴장을 풀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사지를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마사지사가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 우리는 거기에요 라고 말하죠. 그 부위를 누르면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나야 풀린다는 걸 알죠. 그래야 더 편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몸이 그렇듯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몸의 고통을 다루듯이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마사지를 받다가 아프다고 도망치지 않잖아요. 요가 수업에서 자세가 힘들다고 수업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긴장을 풉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죠. 마음을 정화할 때도 몸을 다루듯 다뤄야 합니다. 불편함이 올라올 때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금씩 힘을 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긴장을 푸는 겁니다. 질투가 올라올 수도 있고 불안이나 초조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그건 그냥 여러분 안에 오래 쌓여있던 감정의 잔재일 뿐입니다. 그 감정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주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힘을 빼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감정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상황을 통제하고 불편함을 막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이제 그 불편한 감정들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였다는 걸 압니다. 지금은 그 감정들을 도구 삼아 저 자신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생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정화의 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위해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를 덮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 찌꺼기를 그대로 둔 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상태에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길 바랐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는 그걸 걷어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6번째, 7번째 차크라를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명상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길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핵심은 내가 놓아주겠다고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걸 다루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자잘한 생각들, 그 사소한 짜증들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놓아주세요.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보세요. 이건 피아노를 연습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에 익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중심을 지키면서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감각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 감각이 바로 6번째 차크라, 우리 안에 제3의 눈이 열린 순간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시선, 삶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깨달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감정을 흘려보내고 중심에 머무는 연습을 하고 놓아주는 선택을 반복할수록 이 자리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찰이 생기죠. 그럼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삶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어떤 일도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깊이 박혀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중에도 올라오죠. 일하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왜 이러지? 나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텐 이 기법이 안 맞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은 올라와야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이 감정을 왜 느끼지? 라고 굳이 그걸 분석하거나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억누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감정은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 과정이 처음엔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더 이상 내 안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그 에너지가 마음과 정신 그리고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가벼워지죠. 이 흐름이 바로 7번째 차크라, 정수리 위에서 에너지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차크라는 모든 걸 조절하려는 힘을 내려놓고 그저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열립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긴장을 놓게 되죠. 감정도, 생각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에너지는 막힘없이 위로 흐르고 존재 전체와 연결되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나라는 경계를 붙잡지 않게 되죠.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감각, 그리고 내 존재가 더 큰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확신이 생기죠. 그 감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순간 사랑도, 자유도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 샥티 같은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찾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경고를 드릴게요. 술을 배우듯 사랑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 사랑을 붙잡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대상을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반응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죠. 모든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깊은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에너지를 억누르거나 막으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올라오게 두면 우리는 그걸 표현하고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도 말고 성급하게 흘려보내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 빨리 밖으로 표현해버리면 그 에너지는 내 안에 쌓이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마치 배관에 틈이 생긴 것처럼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에너지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멈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에너지가 금방 올라오고 가볍게 흘러나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일상 속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누가 이 일을 해볼래요? 여러분은 망설이지 않고 말하죠.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일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내 안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지면 이 에너지를 잘 다루려면 내 안에게도 규율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버리면 다시 위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억누르지 않고 마구 터뜨리지도 않으면서 조금씩 풀어내고 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모든 흐름이 4번째 차크라, 마음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빛의 존재입니다.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지금은 그 에너지가 어딘가 막혀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힘을 하나씩 놓아줄수록 에너지는 흐르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여러분은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요기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자유롭게 흐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력입니다. 그걸 막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채웁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삶 전체가 훨씬 더 아름다워져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고 밥 먹고 주말을 보내며 살죠. 하지만 삶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재미있으니까 일을 합니다. 월요일이 와도 주말에 급여를 받아도 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일할까 싶을 정도로 일 자체가 기쁘고 신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내 안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삶이 항상 높고 항상 즐겁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정말 고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때론 숭배를 하듯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기, 샥티, 영혼, 어떤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그 에너지가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삶 전체를 조율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잘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말을 쓸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두 그 에너지의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히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억지로 밀어올릴 필요 없습니다.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위로, 더 깊은 내면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높은 에너지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강한 사랑이 몰려올 때 그 감정이 너무 커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 순간 여러분은 단 몇 초 만에 다시 움츠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놓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놓아주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정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화의 삶을 산다는 게 욕을 하지 않는다거나 항상 흰 옷만 입고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화란 내 안에 쌓아온 감정의 쓰레기들을 놓아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과거의 감정을 놓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감정을 쌓지 않겠다는 선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얻고 유지하고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도, 장소도, 물건도 아닙니다. 그 어떤 외부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네 번째 차크라, 즉 마음을 통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은 더 높은 차크라들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고귀한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통제하려 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애쓰지 않고 그저 아름다움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죠. 이게 바로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막고 사랑을 가두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헌신하고 그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나를 열 것인가. 사랑은 어디에서나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고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씩 놓아보세요. 그리고 그 흐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